산사태 등 수해 대책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6월 27일에서 30일, 7월 9일에서 19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등으로 많은 도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수해로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26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명의 주민은 아직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있지 않으며 수색에 나선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연이은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태풍 흰남노는 포항, 경주 등 경북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뭄이 왔을 때 태풍 흰남노가 남긴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13곳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산사태 대응 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지사에게 선진형 풍수해 예방과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 대책 수립 모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복구를 위해 대표적 예산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력 지수와 재해 예방 노력 지수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복구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8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일 뿐 피해 복구 자체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 보상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시설 복구 지원에만 치중된 제도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선포되기만 하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게 아니라 경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완전 복구 비용은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도 현물로 지급하고 영농시설도 재해보험에서 보상이 제외된 농기계를 포함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이번 태풍 카눈 상해에서 보여준 선제적 주민대피 등 기민한 대응은 고무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이 입은 피해 지원과 복구 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달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사태 등 수해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은 최근 매년 수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태풍 힘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재난에 대해서 그 말씀도 충남도지사가 전원 지원해 주겠다. 우선에 50% 먼저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50% 준 적도 없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파손되어도 1,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전에 900만 원이었거든요. 집이 완파됐을 때. 그런데 포항 지진 때 1,800을 올렸고 이번에 그걸 또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파됐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울진 때는 한 1억 2천까지 지원했습니다. 완파. 어떻게 했느냐? 제9기금으로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 정부 예산과 지원하는 것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힘난로 때나 지금이나 공공시설을 복구는 나라에서 합니다. 공공시설은.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100% 보전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9기금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농산물 피해만 해도 적어도 한 7, 800억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 나오는데 그 앞에 그러면 설이 내리고 낙가가 있었고 또 다른 병으로 생기는 그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가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개인 피해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복지국가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지사는 제가 볼 때 뒷감당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구를 하는 게 아닌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저도 가보면은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따지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 이거는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막 하다가 그러면 앞에서 재난 입었는 걸 어떻게 할래? 앞에서 입었던 재난. 그런 것들을 우리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로서 정말 해주고 싶지만 많이 검토를 하겠다. 그밖에 답변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이 재난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대책과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천에 오셨을 때 당초에는 산 바로 밑에 집 몇 채 무너지는 이런 생각했는데 산은 2km, 3km 밖에 있는데 어떻게 저런 큰 바위와 큰 나무들이 내려와서 온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었느냐. 그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피가 최고다. 어느 지역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산사태 위험 지역은 거의 사고 안 났습니다. 위험 지역이 아닌 500년 또 아무 사고 없던 지역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피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피를 시게 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큰 문제다 이게. 야간에 어제 비가 많이 왔고 그저께도 많이 왔어. 오늘 비가 많이 온다니까 대피를 쓰겠다. 대피 시설이 무너졌을 때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지역에 대피 마을 해관 이거를 특별히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설계하고 직접 이거는 개인업자들이 짓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 직접 지어서 이걸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재난 대피 마을. 그 지역 마을 해관에 갔을 때
방 하나, 방 2개 정도 있으면 노인하고 참 어린애하고 다 있을 때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 어떻게 안락하게 지내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제가 많이 느낀 거는 대피한 분들이 체육관에서 텐트 속에 있으니까 잠을 못 잡니다. 또 화장실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더울 때 목욕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됐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울진의 산사태 때 그분들을 울진 호텔로 다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체육관 너무 편하다. 우리 국민들이 하도 순환당하고 어렵게 살아서 30세끼 밥만 해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국민입니다. 여기 너무 편한데 왜 그 호텔에 가라 하느냐. 그래서 호텔로 모셨더니 처음에는 잘 안 가려고 하다가 처음에 제가 젊은 분들 설득해서 갔는데 나머지 이틀에서 싹 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사태나 산불 때 잘 피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호텔이 잘 없는지 모텔을 모시고 또 예천에서는 우리 도립대학교 기숙사로 모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농기계도 전혀 보상이 안 됐는데 농기계 보상을 한다든지 지금도 보상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국가에서 이런 걸 하고, 지금 의연금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의연금도 제가 그래서 흰남노 때 포항에 독지가가 100억을 냈는데 실제로 포항에서 받은 거는 15억밖에 못 받았어요. 다 국가 전체로 나누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정해서 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흰남노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복구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고쳐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국가에서 결정을 되면은 설계를 변경하는 형태로, 그러면 3, 4개월을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가감하게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에 대해서는 조직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을 잘 만들었는데 그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과 다른 국을 합쳐서 대기업으로 만들고 지금 소방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방과 함께 엮어서 정말 재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모범을 보이겠다. 그걸 곧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TF 만들어서 전문가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